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5.18 당시 공수부대원이 자신의 총격으로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유족을 직접 만나 사죄했는데요. 5.18 가해자가 특정 희생자 유족을 찾아서 직접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당시 공수부대원은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들여 죄송하다며 사과했고요. 유족은 늦은 사과라도 고맙다며 그를 안아줬습니다. 이 포옹이 우리 사회에 진정한 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회복은 이렇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의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이 불러온 3기 신도시 철회 요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 지정 철회해야 한다. 아니다. 혼란이 더 커진다. 이대로 추진하자.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반찬 토론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LH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의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투기할 엄두도 낼 수 없게 해당 지역의 지정을 취소하자, 이런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약 등이 진행된 지역도 있는 상황에 취소는 시장에 혼란만 가져온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이 불러온 3기 신도시 철회 요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우리 팀장님 나오시는 이 반찬 토론 시작할 때 그 음악이 네. 뭔가 멕시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작진의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의도죠? 아무래도 전민기 팀장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 그렇습니까? 토론이 불꽃이 튀기 때문에. 이런 좀 흥겨운 노래를 선곡하지 않았나. 엄청난, 네. 예. 노래였군요.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YTN이나 전민기 팀장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3기 신도시 철회와 관련된 양쪽 의견을 각각 역할을 나눠서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너무 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좀 주제가 무겁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네. 뭐 반찬이긴 하지만 찬성 반대보다는 더 나은 쪽을 예. 좀 우리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밑밥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이 어떤 쪽으로 확 의견을 몰기에는 예. 저도 어떤 확신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일들이 발생될지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대로 된 수사가 좀 가능하냐, 진행될 수 있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LH 직원이 20명이 투기에 가담됐다. 예. 그 발표 이후에 사실 뭐 더 나온 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강제 처분하겠다. 이분들이 지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 소유를 박탈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가장 많고요. 예. 그 1차 조사 후에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 특수본에게 공이 넘겨졌는데 특수본도 지금 가족 전수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예.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나 지인들 이 정보를 흘리거나 아니면 이런 정보를 통해서 가족과 그 돈을 좀 나누려고 하는 예. 그런 직원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앞으로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수사 의뢰 같은 시도청 전담 수사팀에서 착수해가지고 이걸 수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차명 투기 같은 것도
이제 특수본에서 수사하겠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민간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론은 왜 더 강하게 하지 않느냐. 어쨌든 특수본은 신도시 불법행위 민간인도 수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밝혀낼지도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로 전민기 팀장님 출연하실 때만 개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조셉팡님. 예. 조셉팡님께서 주제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무겁네요. 라고 하셨는데 한 번쯤 또 짚고 가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럼요. 반찬토론 주제로 선정했고 사실 제작진이 준비했던 주제는 다른 거였어요. 봄철 영양식. 당신의 선택은 쭈꾸미 샤브샤브냐 도다리 쑥국이냐 이거였습니다. 정말요? 진짜예요. 재밌는데요. 예, 다음번에 또 한번 네. 다뤄보고요. 쭈꾸미 샤브샤브랑 도다리 쑥국 중에 뭘 고르십니까? 둘 다 뭐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도다리로 갑니다. 저는 그럼 쭈꾸미 샤브샤브로 가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수정하자 이런 청원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현재 지정된 지역을 취소 후에 뭐 재지정하자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3기 신도시 철회하고서 재지정하자는 좀 의견이에요. 철회하고 네. 다시 지정하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밝혀내긴 힘든 상황이고 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이미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를 믿고 갈 수 있느냐 좀 그런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의견들 가진 분들이 계세요. 청원 게시판에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죠. 현재까지 참여 인원이 10만 명 넘었고요. 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LH 직원 빙자한 또 투기꾼 손에 맡겨진 3기 신도시 즉각 취소하시길 바란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완전 철회라는 청원 글도 등장을 해서 시민들은 일단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LH 직원들을 지금 공공 투기꾼이다. 이렇게 부정하게 돈 버는 거 못 본다. 예.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지금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7.9%로 집계됐고요. 반면에 부적절하다는 34%, 잘 모르겠다 8.1%, 이번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예. 어쨌든 저처럼 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재지정하자 이런 의견이 훨씬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LH 투기 의혹이 불러온 3기 신도시 철회 요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애청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이 코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제 우리 선물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뭐 철회나 철회 후에 재지정을 요구하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일부 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이뤄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현재도 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 같아요. 예. 그 하남 교산 공동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도 LH 임직원들 사전투기 의혹 사태 언급하면서 사실관계 밝혀질 때까지 모든 일정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예.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도 지난 8일부터 지작물 조사 시작했는데 최근 LH 사태에 대한 각 대책위원회 반발이 커지면서 중단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명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이 있을 거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예.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결과에 납득할 만한 국민이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예. 왜 주민들 이미 지금 LH 어떻게 믿고 사업하겠냐 불신이 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세권 복합지구라든지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 공공 직접 시행 같은 경우는 그 일정 비율의 토지 소유주들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더 민간의 의지가 중요한 분야여서
이게 더 꼬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지부진해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이고 3기 신도시 사업 어차피 난항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아예 판을 새로 뒤집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겁니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 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신도시만 믿고 내 집 마련을 좀 기다려온 수요자들입니다. 네. 인근에서 그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취소가 돼서 공급 계획이 틀어지면 네. 또 이 집값이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기다려온 분들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취소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도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긴 어려운 상황 같거든요. 굉장히 좀 연기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분들을 다시 재지정하는 데서 지정된 분들은 좀 다시 안고 가야겠죠, 무조건. 그런 상황에서 좀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좀 안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주거 형태는 좀 다른 방태로 뭐 임대주택을 빌려준다든지 뭐 정확한 제가 해결책은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을 좀 이렇게 구제하는 방법 따로 마련해 놓고 재지정하면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정 자체를 철회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이게 보니까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가 됐죠. 2020년에 127만 호, 2021년 83만 호 공급책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 집값이 뭐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상도 지금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투기 논란이 드러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민들이 뭔가 깨림칙하지 않다라는 이 의심되는 것들을 걷어내지 않는 한은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기 신도시 때도 보니까 1990년하고 1991년 동안 부동산 투기 사범이 13,000여 명이 적발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거의 1,000명 가까이 구속이 됐고 이 가운데 공직자가 131명. 2005년 2기 신도시 때도 455명 구속됐고 공직자 27명. 그러니까 계속 재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진 것만 이렇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영진 씨한테 이런 정보를 줬다. 이거 밝혀내기 어려워요.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취소해서 제대로 좀 교훈을 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취소하고 재지정할 때는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런 투기 세력들이 절대 다시는 발들이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지금 보내주신 그 문자를 보니까 취소 후 재지정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내는 의견과 전민기 팀장의 의견은 프로그램 진행상 임의로 좀 나눴다는 점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두렵네요. 뭘 두려워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해당 지역을 취소했는데 그 자리에 민간이 또 사서 개발을 한다. 이러면 해당 지역의 집값이 더 오르는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을 취소했는데 그 자리 민간이 사서 민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거.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에서 들어와서 뭐 땅을 또 비싸게 사게 되면 투기한 사람들은 돈 더 벌어요. 돈 더 버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은 다른 곳들도 이제 마찬가지여서 이게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 좀 저도 좀 어렵긴 하네요. 그렇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좀 방법이 근데 사실 민간에게 이게 양도한 이상은 사실 또 국가가 개입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투기 세력들을 좀 이렇게 골라내고 제대로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목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좀 명쾌하게 드리기가 어렵네요. 만약에 집값이 그렇게 해서 올라서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벌게 된다.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134번님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신도시 개발 찬성합니다라고 하셨고 2056번님 철회하고 재지정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결국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기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77번님, 혼란과 불신이 크지만 제 지정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한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는 어쩌고요 라고 하셨고요. 7262번님, 철회해야죠. 무조건입니다. 이것은 이라고 하셨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제가 월요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네. 하루를 좀 쉬었는데 최영진 아나운서님이 진행을 못하면 전민기 팀장이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인기짱 전민기 팀장이라고. 제가 옆에서 좀 오래 봐온 바로는 그렇게 인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뭘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월요일에 시간이 됩니다. 예. 예, 전 다시 안 쉴 겁니다. 아파도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지정 철회 네. 안 된다 이렇게 의견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는 게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인데 이게 예.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신규 후보지 공개하려면 과연 그 땅에 미리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공직자 있는지 사전 검증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그 처벌 법안 같은 후속 조치 마무리하고서 실제 조사 후에 신규 택지가 공개될 가능성이 아마 가장 커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규 택지 발표하기로 한 거는 조금 이런 상황이면 연기되지 않을까 좀 그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자, 유튜브로 조세팡님께서는 오늘은 그 전민기 팀장의 의견에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다고 오늘따라 최 아나운서님이 많이 좀 사리는 것 같다고. 자, 아니 근데 말씀하신 거 이미 거기서 이제 지정돼가지고 피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당연히 살펴주셔야 돼요.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 나쁜 의견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예, 왜냐하면 또 그 집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요. 월세로 좀 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예. 이 시간 통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완전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저는 그동안 나온 이런 뉴스들 토대로 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는데 좀 기준을 좀 그렇습니다. 세워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공동으로 좀 합의하는 부분은 강력한 조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예. 1003번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 계획 이어나가도 국민 불만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전민기 팀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9004번님, 좋은 정보로 시사에 눈뜨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투기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환수 징계 등 강력 처벌을 해야 되고요. 다만 신도시 개발 계획은 취소보다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3002번님, 불법 투기자들 밝혀내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니 3기 신도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하셨고 1696번님, 이대로 철회하고 재지정한다면 불씨는 더 커질 거예요. 최 아나운서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공직자라든지 정치인 이런 분들 여기 껴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다시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좀 대응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발본색원해야 된다. 맞아요.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LH의 경우 임직원이 앞으로 실제 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번 사태는 본인 명의로 한 경우지만 차명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을 막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LH 직원들 땅 투기 논란 과거에도 있었죠.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 앞두고서 이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 이 개발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조사 결과 보니까 개발 도면을 유출한 게 LH 직원의 소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의 토지 취득 금지시키겠다 했고요. LH 임직원들도 불법 투기 행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면 쇄신하겠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리고 이거를 또 제 생각에는 강하게 또 규제하면은 더 지능적인 수법으로 또 투기할까 봐.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차명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또 찾아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신설사업지구 지정 전에 LH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하겠다. 그리고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해서 적발 시에 인사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늘 글로써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많이 봐왔잖아요. 맞아요. 실천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습니다. 늘 뭐 일 터지면은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 했지만 사실 뭐 이뤄진 게 있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 터졌을 때 분명히 신도시 개발할 때 LH 직원들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했을 거예요. 뉴스 찾아보면. 그러니까 농업 경영계획서 같은 거 뭐 철저히 심사하겠다. 그다음에 후속 조치의 효과도 지적이 됐는데 공직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거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토지개발정보,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이런 곳들도 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전문가들도 LH만 규제하는 건 보여주기식 대책이다. 이런 비판들 내놓고 있어요. 공직사회 전체 그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1009번님께서는 홧김에 이야기해 봅니다. 광명시흥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투기꾼들 멘붕 오게 만들어 줍시다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같네요. 4911번님. 아이고 미나리 소식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요.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으로 K방역 세계적으로 호평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정치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LH 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전수조사, 특검, 국정조사한다는데 이번엔 확실히 해주시길 지켜보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약간 또 사안에서 멀어지면 관심이 줄어들면 대충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똑똑해집니다.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요즘 식당이나 패스트푸드, 카페에서도 사람 대신 주문을 받는 기계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기계의 낯선 사용법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직원 대신 주문을 받는 이 기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키 리졸브, 2번 키오스크, 3번 키친타올, 4번 키워주세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1위 가자.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선물도 있는데요. 선물은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티오스, 키스크 세 글자 오답이 많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자, 선물 소개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원두 커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2부도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국산 수입김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고요. 노무 상담까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청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중국 공장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배추가 절여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김치는 아니다 이런 해명을 했지만 중국산 음식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국산 수입김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시간은 지금 귀로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김치 제조 현장을 사진으로 좀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고.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권오상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국장과 세계김치연구소의 서혜영 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야, 이게 그 상의를 벗고 배추 절이는 남성이 있는 영상, 그 영상을 보면 좀 그 색깔도 굉장히 좀 빨갛다고 해야 될까요? 좋지 않았는데, 절임 상태가 상당히 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겁니까? 지금 동영상 작업자를 보면 상의를 지금 탈의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 외부 온도가 낮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갈변이 일어나서 색깔이 이렇게 거무튀틱하게 변하고 예. 또 배추 조직도 좀 쉽게 물러지게 됩니다. 예. 자, 이 장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런 절임 배추로 김치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박사님? 색이 거무튀틱하고 물러질 뿐만 아니라 이 배추가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좀 상당 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절임 배추로 김치를 만들면 맛이 조화롭지 않고 또 식감도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김치 품질이 낮아질 걸로 그렇겠죠. 보입니다. 예, 김치 만드는데, 그러니까 배추를 절이는데 중국인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절이는 장면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절이고 절임 시간은 얼마나 좀 걸립니까? 이 국내의 경우 김치는 이제 무조건 햇섭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환경, 시설, 도구 등이 위생적으로 관리된 상태에서 제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수는 무조건 이제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15%의 염수로 16시간 정도 절이고 작업장 온도를 한 18도씨 내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영상 속에 푹 절인 배추로 김치를 만들 경우에 소비자가 좀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양념이 버무려지면 아무래도 절임 상태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만져보거나 맛을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좀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 양념 때문에. 예, 양념 때문에. 알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좀 비위생적으로 보이는데, 자, 국장님. 네.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김치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치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중금속이라든가 납 등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제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이제 식중독균 검사 등이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동영상에 대해서 그 중국이나 주한 주중대사관을 통해 오고 간 내용이나 중국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문제간 동영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많은 놀라움과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근본 동영상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은 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동영상의 출처입니다. 이것이 어떤 그 취재라든가 어떤 내부 고발, 제보 등이 아니라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영상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이제 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초 보도된 기사의 내용에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2020년 6월엔 올라온 영상이고 그러니까 최근 영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희가 주중 이제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확인받은 그 사실에 따르면 그 동영상 중 2개 중 일부 영상은 2018년에도 3월에도 동일한 영상이 이제 유포된 적이 있어서 이러한 그 영상이 그 최근이 아닌 그 과거의 영상으로 현재 소비되는 김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일반화되고 있냐 부분인데 중국 정부도 이러한 행위가 중국에서 없었다고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도 이러한 절임 방식의 문제점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2019년부터 이제 전면 단속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절임 공정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일반 소비자들이 먹는 김치보다는 중국에서 소비되는 이제 배추절임 등의 그 류라는 것이 현재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번 동영상이 그 현재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아니라 2018년에 배포가 됐던 동영상으로 확인됐고 중국 정부도 2019년부터 이런 절임 방식을 전면 금지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좀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데 만약에 그런 김치가 수입이 된다면
수입 통관 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이제 안전성 확인 체계에서 100%라는 말은 저희가 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김치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를 보면 저희가 이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능 검사를 통해서 김치를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위해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김치는 10개 중에 1개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관 검사 과정에서 많은 어떤 부적합 제품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매년 김치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 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간 현지 실사에서 문제가 된 배추 절임 방식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 한국에서 그 수입되는 이제 중국 김치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현장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부적합으로 이제 수입 중단된 사례는 있었지만 문제가 된 절임 방식이 발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사례는 없었다. 자, 여러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9177번님, 완제품으로 수입된 김치라면 구정물에 절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죠? 확인이 안 됐는데 중국말만 듣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소비자의 마음이니까요. 우빔맘님께서 어제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김치에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불안해요. 정혁진님, 수돗물로 김치 만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하수로 만든 김치도 괜찮아요? 라고 좀 여쭤보셨는데 박사님, 그 수돗물로 만든 김치 괜찮습니까? 아까 지하수는 괜찮냐고. 지하수로 만든 김치. 지금 지하수도 깨끗하긴 한데 지하수를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된 게 그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도 조금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0783번님, 중국산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궈봤는데 제 느낌인 건지 그때만 특이했던 건지 김치가 평소보다 너무 빨리 무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라고 했는데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들면 김치가 많이 좀 물러집니까? 그 고춧가루 때문이라고 명확히 단언할 수는 없고요. 원료 상태나 그다음에 절였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 현지 실사에서 비위생적인 배추 절임에 대해서 이 적발이 가능합니까? 그 현지 실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용하는 원료부터 작업장 위생이라든가 제조 시설들 전반에 대해 그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김치 절임 공정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배추 절임 방식으로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가능합니다. 자, 현재 생산 단계부터 통관, 유통 단계에 걸쳐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요? 아까 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그 지난주부터 중국산 절임 배추와 이제 김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기준 검사 외에 식중독균이라든가 보존균 등 검사를 추가해서 제조업소별로 매 2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아울러 소비자 단체와 함께 다음 주부터는 그 유통되는 김치에 대해서 김치와 원재료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유통 수입 김치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와 함께 그 검사를 실시했는데 일단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아울러 2022년부터는 우리가 수입 김치에 대해 해썹 적용을 의무 적용해서 안전한 제품만이 수입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근본 그 동영상으로 인한 그 소비자들의 우려와 또 부수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 저 음식점 등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조속한 그 해결을 위해서 근본 그 강화 조치에 따른 검사 결과를 소비자분들에게 소상히 알릴 계획이고 중국 정부하고도 협조를 지속할 그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위에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더욱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박사님께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에서 김치 공정 한창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좀 입장으로 이런 걸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김치 종주국이고 예.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흔들리지 말고 우리 김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김치 맛있게 잘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오상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국장과 세계김치연구소 서혜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자, 최근 직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제일회사 제일약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보도된 진안국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건 모두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이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외에도 노무 관련해서 고민 있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노무사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퀴즈 잠깐 한 번 더 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 식당이나 패스트푸드 카페에서도 사람 대신 주문을 받는 기계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기계의 낯선 사용법 때문에 음식 주문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직원 대신 주문을 받는 이 기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노무사님 잘 듣고 힌트 주셔야 됩니다. 1번 키리졸브, 2번 키오스크, 3번 키친타월, 4번 키워주세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1위 가자. 예,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도 열려 있습니다. 노무사님 민망하게 보기 드리고 있는데 왜 웃으세요? 예. 힌트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이, 뭐, 다, 완전히 영어로 돼 있는 걸로 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게 한국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왜 이렇게. 네, 그걸로 힌트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혀 힌트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1월이었죠. 그 제일약품의 임원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다가 피해자가 또 거세게 저항하니까 1시간가량 폭행한 사건. 또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전 직원을 괴롭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건 접하고 굉장히 분노했는데 네. 이 두 곳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일약품은 성희롱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요.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조직 문화가 워낙 취약하니까 이 취약한 사업장들 역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예. 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제일약품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죠? 예, 제일약품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임원이라고 하지만은 여사원을 그렇게까지 했다는데 저희가 굉장히 분노스럽고요. 예. 근데 이게 조직 문화로 되게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이런 잘못된 조직 문화가요. 이게 설문조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한 930명 정도 되는데 예. 무려 12%가 6개월 내에 직장 내 성희롱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요. 12%가요? 네네. 예.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성희롱 괴롭힘을 당한다는 응답이 무려 54%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응답이면 네. 거의 만연해 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의 이게 말하지 못하는 문화, 예. 그리고 억압적인
그걸 당연시 여기는 문화들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900명 넘으면 이게 소규모 기업이 아니거든요. 거의 대규모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용인되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에도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괴롭힘 정도가 심했다면서요? 이게 더 놀랍습니다. 사실 예. 제1약품은 사람이 많으니까 예. 조직 생활에 대해서 잘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예, 진안군은 단 17명이에요. 한 사무실에 다 모여있어도 얼굴을 다 알고 이름도 다 알고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예. 근데 정말 놀라운 게 65%면 여긴 딱 나오잖아요. 11명이잖아요. 예. 11명이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 당했다. 예. 그 다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1,600만 원이나 임금 체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예. 예, 놀랍죠. 예.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단체인데. 그러니까요. 예. 도리어 직원들한테는 대우를 잘 안 해주시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놀라운데 네. 장애인 복지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두 네. 번째는 아니 직원이 17분밖에 안 계신데 네. 이런 일이 좀 버젓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자, 앞으로 노동부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특별감독 실시해서 이제 임금체불 관련 사항에서는요 보강 수사해서 검찰에 100% 송치해서 어떤 법적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 문화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직원한테 공개해서 모두가 알 수 있게 상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제출받고요. 특별 교육을 따로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정말 사라져야 할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좀 모호할 것 같기도 한데요. 법에서는 세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 우위에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 넘어야 된다. 세 번째 이로 인해서 정신적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가장 그 논란이나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업무상 적정 범위가 그럼 어디까지냐. 그렇죠. 예. 사실 거의 다 요즘의 괴롭힘들은 업무를 빙자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개별적 사건으로 남아있다. 그다음에 판단적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그 경우에는 특별감독이 실시가 되지만 사실 많은 기업들에서는 속으로 앓고 계신 분들 굉장히 있고 또 개인과 회사 간의 좀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회사 사내 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된 걸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다소 큰 규모 기업이라면은 회사에다 먼저 신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노동부가 개입해서 회사에서 하는 조치들을 조금 더 그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직장인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서 신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를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상담사들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522 9000번으로 전화하시면요. 그 공인노무사나 다른 전문 상담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 다시 한 번만 좀 불러주실래요? 1522 9000번입니다. 9000.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대처 방법까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추후에 회사에서 좀 보복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히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상담 바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737번님, 사람 없을 때 뒷담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증거는 못 잡았지만 소문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사람 뒷담화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시다고 하시면 우선은 회사에다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해줄 것을 신고하시고 대응 방안을 조금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 신고를 하셔야지 그 가해자와 그 피해자분이 만나시는 어떤 장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간 신고가 필요하세요, 지금은요. 예. 네. 이 뒷담화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하느냐, 네. 아랫사람이 하느냐, 네.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지위의 우위라고 해서 상사는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관계상의 우위도 당연히 우리가 포섭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뒷담화 할 수 있는 무리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뒤에서 무성한 소문들을 생성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 그 다수잖아요. 이럴 때는 관계의 우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포섭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24번님, 억울하게 괴롭힌 가해자로 몰렸을 때 구제 받을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게 이제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셨을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도의,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다른 별도의 징계 조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징계 조치에 대해서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준사법적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이런 게 우리 조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밝히셔서 좀 억울함을 푸실 수 있는 우회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128번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3월 10일 폐업하면서 2달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2, 3일 안에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했는데 입금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무 통보 없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질문이 2개입니다. 네. 그 폐업으로 첫 번째는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2개월 분이 체불되셨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그 체불 확정을 받으신 다음에 소액 체당금으로 어느 정도 그 체불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액 체당금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임금 체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2개월 체불 같은 경우에는 소액 체당금으로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폐업을 하셨으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둘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3월 10일 날 폐업하셨으니까 아직까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업주는 퇴사하고 난 다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4일이 지난 3월 25일 날 노동청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25일 이후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1904번님, 12월에 점장님과 조금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그럼 다음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셔서 그럴 필요 없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고 아닙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이 경우에는 사직 일자에 대해서 이제 뭐 1차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래서 해고일이 아니라 그만두는 날은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오셔가지고 내일까지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해고 수당이 문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해고 수당은 당연히 이제 내일 해고하셨으니까 30일 전에 해고 안 하셨으니까 해고 수당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해고일은 정해졌지만 다시 오셔가지고 해고하셨으니까 5인 이상이면 절차 위반의 부당 해고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네네. 5명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해고 수당은 우리 1명 이상 사업장이면 다 직원 1명이면 다 되는 거니까 그게 조금 구분하셔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라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2번 키오스크였습니다. 제작진이 추첨을 통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고요. 자, 이번 방송 끝나고 한미 외교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